안녕하세요. 주식 해피엔딩 시나리오의 리오입니다. 오늘 있었던 찌라시 종목들과 뉴스 내용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찌라시 종목이라고 해서 무조건 상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타점 없이 무작정 추격하시면 안 됩니다. 찌라시 뉴스는 스윙 재료로만 참고하세요. 7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스레드 관련주들이 강세였습니다. 주말 동안 스레드 가입자가 1억 명에 육박할 것이란 소식이 있었고 오늘 정규장에서도 큰 강세 나왔습니다. 7일과 마찬가지로 와이즈버즈와 플레이디가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했고 모비데이즈, EM넷, 나스미디어, 솔트룩스의 종목들도 함께 강세를 보였습니다. 찌라시도 스레드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먼저 인크로스입니다. 오늘 고가는 12%이고 메타 에이전시 퍼스트 어워즈에서 2개의 부문 수상 이력이 있습니다. 다음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고가 9%입니다. 자회사 이루다 마케팅이 페이스북 파트너사라고 하네요. 다음 컴퍼니 K 고가 10%, 파두와 스레드의 연관성으로 찌라시로 부각되었습니다. 컴퍼니 K는 최근 파두 상장 소식에 파두의 주요 투자자로 부각되면서 상승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케어랩스입니다. 스레드의 메타 홈페이지에 파트너사로 굿닥이 등재되어 있어서 찌라시로 부각되었습니다. 케어랩스는 과거 자회사 굿닥 소식에 상승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소프트캠프는 과거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와 함께 추진 중인 점이 부각되면서 상승한 바가 있습니다. 소프트캠프는 클라우드 관련주이고 스레드 사용자 1억 명이면 클라우드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에 오늘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재건 관련주 데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전후 우크라이나의 조속한 평화 회복과 재건에 필요한 다각적 지원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에 데모가 굴삭기 부착물인 유압 브레이커 등을 제조해서 80여 개국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오늘 재건 관련주로 유신이 상한가를 마감했고 DYD와 삼부토건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유신은 폴란드 경제사절단의 유일한 엔지니어링 업체로 부각되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국보 역시 재건 관련주로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오픈베이스와 한커미드입니다. 중국이 정부 주도로 인공지능 빅모델 연구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오픈베이스는 중국 알리바바 바이두 챗봇 개발 소식에 상승한 바가 있고 이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참여 기업 중 대표 기업으로 중국 음성 및 언어 AI 기업인 아이플라이텍이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한컴그룹이 아이플라이텍과 사업 협력을 맺은 바가 부각되었습니다. 다음은 면화 관련주인 박림입니다. 미국의 전면적인 면화 등 신장산 제품 수입 규제로 직격탄을 맞은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가 면화 재배 면적 감축에 나섰다고 합니다. 박림은 목화나 양모와 같이 짧은 섬유를 원료로 방적사를 제조하는 업체라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유일 로보틱스 오늘 고가 20%입니다. 로봇 전문기업 유일 로보틱스는 전기차 배터리 전극 케이스 제조장치 연구개발에 성공해서 지난 5월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허는 최근 2차 전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각 기업이 치열한 경쟁과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서부 T&D입니다. 서울 서남권 일대 지역 가치를 대폭 끌어올릴 것으로 지역민들의 기대를 받고 있는 양천구 서부 트럭터미널 복합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서울시 물류단지 계획 심의를 통과했고 2025년 상반기에 착공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총 사업비는 1조 7,500억 원 규모에 달한다고 하네요. 다음은 그레디언트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사망 원인의 1위는 암이고 폐암은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암이고 내성을 가진 돌연변이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서 약물 치료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포스텍은 그레디언트 바이오 컨버전스와 함께 기저질환이 있는 폐암 오가노이드 모델 개발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원자력 발전 관련주인 한신기계입니다. 산업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에너지위원회가 신규 원전 검토를 포함한 전력 공급 능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솔루션입니다. 글로벌 최대 클라우드 기업 아마존 웹 서비스가 인천에 초대형 자체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고 합니다. 클라우드 업계에 따르면 아마존 웹 서비스는 자체 데이터 센터 설계를 위해 C 건축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하고 설계 작업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전기차 충전기 관련주인 휴맥스입니다. 벤츠가 내년부터 자사 전기차 운전자들이 테슬라의 슈퍼차저 충전 시설을 사용할 수 있고 2025년에는 테슬라의 충전 규격을 전면 채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 관련주인 핸디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에 이어서 두 번째로 시총 3조 달러 클럽에 가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핸디소프트는 마이크로소프트 사상 최대 규모 투자 소식에 상승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FSN. 중국 최대 검색기업 바이두는 자사의 어니봇이 오픈 AI의 챗봇을 능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니봇은 바이두가 자체 개발한 AI 챗봇으로 올해 3월부터 공개 테스트 중입니다. FSN은 바이두의 1급 공식 파트너사로 부각되면서 상승한 바가 있고 최근에는 스레드 흥행의 광고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상승 나왔습니다. 다음은 나노팀 고가 13%입니다. 나노팀이 현대모비스로부터 첫 열폭주 방지 소재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발표하면서 강세가 나왔습니다. 공급 규모는 5,063억 원으로 2025년부터 현대차와 기아에 독점 공급한다고 하네요. 다음 카나리아 바이오이고 고가는 11%입니다. 카나리아 바이오의 난소암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오레고봄압을 치료 목적 사용 승인으로 투약받은 5명 말기암 환자 중에 4명에서 효능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업계에 따르면 건양대 병원에서 오레고봄압의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받은 난소암 말기 5명 환자 중에 3명에서 부분 관해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APS입니다. 글람은 APS와 투명 미디어 사업 역량 확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글람은 이번 체결을 바탕으로 투명 미디어 G글라스 및 LED 사업 확대를 가속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7월 10일 장중 찌라시 정리였습니다.